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발언이 6일 지방선거 제주 지역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여야 후보 사이에 사활을 건 선거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허양진 제주도지사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연대해 총 공세를 폈습니다. 새 후보는 김포공항에서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연대 협약식을 맺고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헌정사상 최악의 공약이라며 민주당 오영훈 후보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에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왜 국내선 한국우선 폐지 반대를 외치는 도민들은 분열주의자로 매도합니까? 오영훈 후보는 지금도 비서실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는 국민의힘이 투표율을 목전에 두고 제주 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호도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철회를 요청했다며 중앙당과 정치권이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강자의 논리로 약자의 논리를 강요해서 약자에게 그 논리를 강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의 논리를, 중앙의 논리를, 수도권의 논리를 저희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달라. 녹색당 부순정 제주도지사 후보는 도민 협의 없이 양당이 정치 쟁점하고 있다며 논의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에는 대형 개발 사업을 내리꽂으면 된다는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민들이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무소속 박찬식 제주도지사 후보도 검토되지 않은 공약들이 쟁점이 되는 것은 제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 정치적으로 쟁점화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제주도를 계속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김포공항 이전을 놓고 이어지는 공방이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포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막바지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김포공항 이전 논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송원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고속전철로 연결되면 10여 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노선을 확대하면 인천공항까지 거리가 단축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고속전철 기준으로 한다면 1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공항인데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주 관광이 말살될 것이라며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여행을 오려면 인천이나 청주, 원주 공항을 이용해야 돼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되고 결국 관광객 수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전 국민의 쉼터였던 제주도의 시간 경쟁력이 다른 일본이나 중국의 휴양지만큼 열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민들께서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논란이 커지자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제주도민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과 제주를 연결하는 KTX 해저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저터널로 KTX 제주 노선을 연결해 서울역, 용산역, 창동, 청량역, 수서역 어디서든 제주까지 2시간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김포공항 이전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막판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 분석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하루 만에 그냥 수십조가 드는 걸 내지른단 말이죠. 아무리 다급하기로서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이어 선거 막판 김포공항 이전과 KTX 해저철도 건설 공약까지 제기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도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교통수단 확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내일 실시되는 6일 지방선거에서는 두 차례로 나누어 투표용지가 지급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 지방선거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와 다르게 1차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뒤 2차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제주시 을선거구에서는 1차에서 보궐선거 투표용지도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제주의 농어촌 마을회관을 돌며 금품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을 행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이나 상품권을 노리고 제주까지 내려와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깜깜한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책상 서랍 속을 뒤집니다. 또 다른 책상으로 조심스레 자리를 옮긴 이 남성은 서랍 안을 살피더니 다시 돌아와 작은 서랍 안에서 돈 뭉치를 꺼냅니다. 나이장 서랍에 놔두신데 봉투에 담아 놔두신데 봉투는 그대로 있고 돈만 없어지니까 금고 있는데 금고에 놔두는데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이 남성에게 털린 제주시와 서귀포시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8곳.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렌터카로 마을회관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3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렌트카를 추적하지 못하게 범행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을 벌여 오랜 기간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훔친 금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이 남성은 강원과 전라도 노인회관 등에서도 금품을 훔치다 붙잡혀 지난해 출소한 뒤 제주로 옮겨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렌트카 차량을 멀리 세우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옷으로 CCTV를 가리기 때문에 이제 범행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조선업 장기 침체로 얼어붙었던 거제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조선업 부활의 기대감에다가 남부 내륙철도 건설 등 호재가 잇따르기 때문인데 공급 과잉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입니다. 조선업 부활의 기대감에 거제 아파트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비업무용으로 매각한 태에는 각각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거제 수양동 도시개발 용지와 아주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 7개 단지 7,750세대가 이미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분양이 상당히 좀 해소되지 않고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또 많이 또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좀 우려스러운. 개발 부문 조선업이 7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황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서부 경남 KTX와 가덕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제시 인구는 2016년 25만 7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2만 명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120%를 넘겼고 최근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됐다 해도 600여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5만 이상 줄어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늘어났을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침체기에 빠질지 않을까라는 것. 공급 과잉이 절정이던 2017년 거제 아파트 가격은 절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외지인 투기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데 고현항 1, 2블록의 경우 외지인 분양 건수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만 부추겨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5년여 만에 다시 들썩이는 거제 부동산 시장. 시민들은 기대만큼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제주도 주변으로 고기압이 형성되었습니다. 우중충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의 양이 적겠고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북부 지역 18도, 동부 지역 17도, 남부 지역 19도를 보이면서 어제 아침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 25도, 서부 지역 24도가 예상됩니다. 어제 낮보다 6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다시 바다에 안개가 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까지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무효 소송에 대한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성명을 내고 사업을 중단하고 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 민간 특례 사업이 도시공원법과 제주특별법 등을 위반하고 온갖 특혜 논란과 부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강난주 판사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당하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7살 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에서 퇴거 명령을 받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집기를 부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까지를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전담 조직을 운영해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출생 신고와 복지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주민등록 신고가 지연된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거나 행정처리 문제 등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환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제주시 민속 5일 시장 빈 점포 입정 상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입정 대상 점포는 채소부 3곳과 식료부 1곳 등 모두 7곳이며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포 추첨은 다음 달 20일 제주시 민속 5일 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실시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